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십시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사실상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 안팎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적폐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서부터 야당 유력 인사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이 시작됐다는 게 오늘 뉴스의 핵심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국 수석 바로 밑에 있는 비서관이었습니다.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 그 결정에도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실토를 한 겁니다. 김기현의 첩보 보고서 백원우가 줬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합니다. 1. 그 첩보 보고서는 통상적인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얻은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그룹 중에 핵심으로 불리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정상적인 공문 등록도 하지 않고 봉투에 담아 줬다라는 것, 혹시 선거 개입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증폭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동아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정말로 비밀리에 하는 압수수색에 대한 계획도 사전에 이걸 포함해서 10차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청와대가 울산 경찰의 김기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전에 다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과연 청와대 민정이 공직자도 아니고 선출 인사, 그것도 야권 인사에 대한 경찰 수사 계획을 보고받는 것이 적절하냐, 민간인 사찰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적인 이관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러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기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울산 송철호 시장이 누구냐는 겁니다. 8번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낙선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는 송철호 시장.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내 가장 큰 소원은 그의 당선.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이번에 대통령은 소원을 이룬 셈입니다. 혹시 대통령의 소원을 누군가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송철호 시장의 국회의원 선거 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30년 호영호제. 문 대통령은 송철호 시장을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입담은 조국.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할 것 같습니다. 세 갈래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 조국의 일가미리. 2.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뒷배 의혹. 3. 황운하 경찰총장에게 하명을 해서 야권 정치인을 낙선시켰다라는 의혹. 이 세 갈래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의 마음을 더욱더 옥죄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감찰 무마 의혹 진술 거부할 경우 최종 지시자로 책임져야 할 판이 돼버렸습니다. 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진술을 하느냐, 조국 전 장관의 앞에 선택의 두 갈래 기로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일반 기사도 사회면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걱정이에요. 출생아 수 40만 명 깨진 지가 얼마나 됐다고. 2년 만에. 올해는 3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위기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자, 9월까지 집계됐는데 23만 명. 이거 열심히 해도 30만 명 될까 말까다라는 거예요. 2002년 때까지 49만 6,911명. 그런데 2019년 30만 명 밑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저출산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30만 명 붕괴는 정말로 우리가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수치입니다.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식판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이 시대의 부모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수많은 이유 중에 이게 그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한창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판입니다. 급식 양 한번 보십시오. 1,700원짜리 급식입니다. 흑식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와 관련해서 조금 올려줘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22년째 이 가격이 동결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급식비 올려줘봤자 일부 부도덕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입마이 포켓하는 건 아니냐. 예,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올려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영양가 있는 식단은 제공되게 하고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야 할 것 아닐까요?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입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 빚으로 버틴다. 대출 역대 최고.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2% 증가했고 1년 사이에 24조 원이 늘었습니다. 대출액이 220조 원. 정말로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종업원들 내보내고 빚내서 견디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정말로 걱정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